이 남자랑은 정말 결혼을 현실적으로 준비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남자는요.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남자.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생각을 해보시겠어요? 어머니도 모르게 결혼 생활이 무리가 가는 어떤 부탁을 해올 때도 있을 거고, 또 아니면은 그런 잘못된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랬을 때 본인이 아들임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내 남편 새끼. 만약 여러분들 중에 비혼주의가 아닌 이상 적어도 결혼을 좀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포르리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. 결혼 생각 중인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약간의 폭력성이 있고 말도 좀 막한다. 사남매 다 그러는데 남친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. 혹시나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의 중요성 이런 거 컨텐츠화해 주실 수 있나요?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제가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혈액형이고, 서양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별자리예요.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혈액형 A형은 모소심하고 B형은 까칠하고 O형은 성격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었던 그 프레임이라는 것들에 갇혀져 있는 현상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. 한국에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 혈액형 뭐야? O형이야? 그러면 O형이면 나랑 빨대 같이 못 마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넌 그럼 소심하겠네? 너는 직설적이겠네? 너는 성격이 좋겠네? 그런 말들이 마치 한 아이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프레임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혈액형을, 그리고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프레임에 갇힌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프레임에 갇혔을 때 우리의 행동 반경은 크게 두 가지로밖에 달라지지 않아요. 맞아, 나도 그런 거 같아. 아니 나는 소심하지 않은데? 그러면서 더 되려 대범해진다거나, 아니면 난 소심하니까 원래 나는 소심한 사람이 맞나 보다, 그렇게 학습이 되어간다거나, 결국 팩트는 그 프레임 이론 안에서 일로 튀든 절로 튀든 그 둘 중 하나의 행동 반경이 정해진다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을 봤어요. 그러면 부모님을 봤을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자식은 당연히 둘 중 하나일 거예요. 부모님으로부터 폭력성을 배웠거나, 아니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폭력적으로 변하진 않을 거야. 자,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?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나를 좀 되게 하대하듯 되게 시집살이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빡 들어요. 그러면 그 결혼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되어야 돼요. 아무리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원한다고 하지만, 위한다고 하지만, 결국 본인의 부모님에게서 배웠었던 어떤 그 뼈대라던가 아니면 뿌리라는 것들, 그런 것들이 그 프레임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남자친구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폭력적이지 않을 거야, 폭력적일 거야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애초에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그러겠죠.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에는 문제되지 않을 거고 절대 단언컨대 나는 폭력적이지 않을 거야.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과 조금은 어느 정도 다퉜을 때 내가 이제 겁이 난다고요. 이 사람은 그냥 씨만 했을 뿐인데 뭐지? 이 사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? 짜증나네, 열받네 하는데 갑자기 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러다가 나 한 대 치면 어떡하지? 그런 것들이 그 관계를 망쳐간다고요. 어떤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내가 그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다면 조금은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, 아니면 어떤 남자분과 결혼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. 내 편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, 그걸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.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,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요. 그 이래로 다시 재회가 돼서 이 사람 손을 잡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바람을 필 동안 딴 여자 손을 그렇게 잡았을까? 얘가 나랑 또 그렇게 헤어져 있는 동안에 다른 여자 몸을 그렇게 만졌을까? 그 손만 잡아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. 결국 이런 문제예요.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이미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혹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? 계속 매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행길에 빠진다고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.
그리고 반대로 이 남자랑은 정말 결혼을 현실적으로 준비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남자는요,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남자.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생각을 해보시겠어요? 한 남자가 아들을 포기한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. 언제나 부모님 마음은 그래요.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내 배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은 내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힘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그 어머니도 모르게 결혼 생활이 무리가 가는 어떤 부탁을 해올 때도 있을 거고, 또 아니면은 그런 잘못된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랬을 때 본인이 아들의 힘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내 남편 새끼, 내 남편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남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아들로서 계속 존재할까, 아니면 때로는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,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양쪽에서 제로섬 게임이 됐을 때 어머니를 조금 더 서운하게 만들더라도 나의 행복을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, 어머니를 조금 화나게 만들더라도 나의 마음을 좀 더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,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.